안녕하세요. 토미보미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보고 있는데요. 댓글이나 이제 DM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일본어 공부를 했는지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일본어 공부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기본 회화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막 히라가나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빨리 회화를 하고 싶어요. 그냥 글쎄요. 알파벳을 모르는 채로 영어 회화를 할 수야 있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데 어렵겠죠. 만약에 뭐 How are you today?를 하고 싶은데 내가 알파벳을 못 읽으니까 밑에 한글로 How are you today? 이렇게 하면 말은 통하겠죠. 근데 이제 적절한 발음을 해낼 수 없잖아요. 조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저랑 스도 아니고 추도 아닌 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공부한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봅시다. 시작! 일단 들어야겠죠. 듣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귀가 트인다고 하죠. 선생님이 아니라 보미님 저는 애니도 진짜 많이 보고 드라마 영화도 많이 보는데 귀가 진짜 안 트여요 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너무 의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넷플릭스로 뭐 있니? 암살교실을 본다고 칩시다. 너무 옛날 애니인가? 그러면 밑에 자막이 뜨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게 아니라 자막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막을 보고 이해를 하죠. 근데 그게 처음엔 당연해요. 왜냐면 아예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 애 상태에서 자막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과 자막을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센세이 교와 도코 이키마스까? 뭐 이거야. 밑에 자막에는 선생님 오늘은 어디 가요?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선생님 어디 가요만 보는데 센세이 도코 이키마스까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게 listen과 hear의 차이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hear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 I heard someone screaming.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 이런 거죠. 근데 라디오를 듣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면은 listen이라고 쓰죠, 우리가. 똑같아요. 히어링을 하면 안 되고 listening을 해야 돼. 내가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센세 도코 이키마스까가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내 머릿속에 센세 도코 이키마스가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지마크가 아니라 자막으로 선생님 어디 가요를 봤으면 그 두 개를 머릿속에서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뭔 소리야. 나 진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약간 이런 게 점점 나중에 들려요.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매치를 해서 굳이 외우려고 안 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듣다 보면 나 이 문장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워홀 이유서에도 썼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생각보다 내가 잘 듣는구나를 언제 알았냐면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제가 아라시 예전에 좋아했었거든요. 마츠모토 준이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는데 제가 정말 자막이 보기 조금 애매한 위치에 국제영화제는 여러분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밑에는 영어 자막이 뜨고 오른쪽 이렇게 세로로 한국어 자막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막을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오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난 지금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오빠 얼굴을 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막 포기하자 이렇게 하고 얼굴만 보면서 내용에 집중을 했어요.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난 내용을 다 이해해버렸잖아. 여러분도 혹시 몰라요. 한번 자막 끄고 봐보세요. 물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추천하는 게 애니보다는 영화가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중에서도 이제 조금 잔잔한 거. 왜냐면 애니는 25분 안에 팍 넣어야 돼서 내용을 일부러 설명하는 듯한 대사도 길고 말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잔잔한 영화를 보면 약간 요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기도 쉽고 애초에 대사가 많이 없으면 그렇게 기가 빨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귀가 트이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느껴보면 알아. 진짜 그 시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나
나 방금 얘 뭐라고 했는데 들은 것 같아. 나 이거 왜 알아듣지? 약간 이러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정말 저는 하루 종일 애니 보거나 하루 종일 아라시 방송 보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노래도 일본 노래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국어를 듣는 시간보다 일본어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은 날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들리더라고. 그게 좀 신기해요. 근데 이게 또 현지에 와서 들어보면 일단 우리가 접하는 매체에 있는 말들은 보통 표준어고 천천히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예쁘게 발성이 좋게 발음이 잘 들리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겠어. 진짜 저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맨날 하이? 하이?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이건 다음에 얘기하자. 네,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말하기. 들었으면 말을 해야겠죠.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자격증 따는 게 목표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약간 소통을 하고 싶잖아요. 뭐 일본인 친구도 사귀고 싶고 어디 가서 일본어 할 줄 안다고 하면 읽고 쓰는 것보다는 듣고 말하기가 기본이잖아요. 말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쉐도잉이라고 하나요? 그걸?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드 보면서 막 말 따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저도 다 따라 했어요. 뭐 애니 보다가 내가 아는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는 말이 나오면 다 따라 했고 약간ツッコミ, 보케랑ツッコミ가 있거든요. 일본 개그 중에서 보케 담당이 약간 바보짓을 하면ツッコミ를 해주는 게 있어요. 나니言ってんね?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이제 아라시 방송 같은 걸 보면서 누가 보케를 하면 제가ツッコミ를 넣고 그랬어요. 물론 나만의 컨버세이션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내가 듣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을 너무 잘하세요.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이게 일단 말을 잘하는 거는 다 편집이에요. 한국어도 똑같고 일본어도 똑같은 게 되게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다 컷 해서 붙이면 잘해 보여요. 속으셨죠? 그리고 발음은 이걸 많이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녹음을 많이 했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혼자 떠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길 가다가 인터뷰를 당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랑 계절 하면 생각나는 음식을 얘기해주세요. 야, 私は春が好きですね。私の誕生日も春だし、あったかいし、めっちゃ花とか咲いてるし、春って言ったら、春って言ったら、ちょっといちごサンドとか、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들어봐요. 그러니까 전 이제까지 많이 들어봤어요. 뭐 보통의 일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 제 거를 들으면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아,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억양이, 악센트가 여기 들어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발음을 약간 이상하게 하는구나를 이제 자가 진단을 해요. 자가 진단? 아,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発音はあんまり気にしてないかな、普段喋るとき。なんか文法とかそっちが問題だと思います。次。읽기. 솔직히 저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는 게 제가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정말 오타쿠 짓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한자, 뭐 보미님 1급 어떻게 공부하셔서 따셨어요? 저 공부 안 했어요. 이거 유튜버 갱극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를 안 한 걸. 한자 그럼 어떻게 해서 1급 따셨어요? 어쨌든 꽈락이 있잖아요. JLPT라는 게.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저는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어요. 근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거의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럼 보미님 JLPT 문제 풀 때 한자 모르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썰을 얘기했다가 개옥수님한테 약간 욕을 먹었어요. 야, 봐봐요. 독해 문장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 한자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만약에. 근데 이 한자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한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하지마시대야, 그 한자랑. 우리 초면이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한자를 마주쳤을 때, 아,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열심히 읽어요. 이제부터 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랑이는 요렇대요. 저렇대요. 그렇대요를 읽다가 좁혀지잖아요. 약간 어떤 식의 한자가 나오겠다. 그러면 그걸로 생각해서 다시 문장을 읽어요. 약간 얘만 약간 성질이 다르다.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뭐 빈칸 안에 들어갈 것은 알맞은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이거 저번에 내 최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내 최애가 말했던 거랑 방식이 비슷하니까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전 정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법을 잘 몰라요. 딱 한 번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대학에서 타전공 수업을 들었어요. 비즈니스 일본어.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전 문법을 모르는데 문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읽기? 뭐 어떻게 팁을 드릴 수가 없어. 죄송해요. 덕질을 많이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어. 한자를 그래 제가 어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한자들은 다 예능 방송에 밑에 이렇게 테로프가 뜨잖아요.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한자였던 것 같은데? 이쪽 계열의 한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なんかさっきも長谷川さんにこの漢字ってからって読みますってこれからですってなってた。なんかいつもそうから読めないの。そういやなんかさ今はしてる総柄刺繍그 다음에 마지막 쓰기. 마지막은 아니고 일단 4개 중에 저는 일단 잘 못 써요. 일단 한자를 모르고 그 다음에 글씨도 못 쓰고 그런데 거의 뭐 살면서 쓸 일이 잘 없어요. 해봤자 뭐 구약소 가가지고 주소 등록하거나 마이넘버 카드 할 때는 번역기 쳐가지고 따라 쓰면 되잖아? 쓰기? 그러니까 이 쓰기 말고 문장 만들기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 녹음을 해요.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녹음을 쫙 한 다음에 일본어로, 당연히 일본어겠죠? 그러다 보면 쓸만한 문장이 나오면 그걸 약간 다듬는 형식? 그러고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번역기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거는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전 옛날부터 10년 넘게 약간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처음에 만약에 단어로 시작합시다. 만약에 내가 사과를 모르겠어. 링고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설명해봐. 쿠다모노 데 마르크 때 아카이 야츠 데 나카미와 호보 키로이 야츠 데 ちょっとカリカリじゃなくてパリパリじゃなくてシャカシャカみたいな感じの食感で甘くて白雪姫がそれ食べてもう半分死んでたみたいな이런 식으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번역기를 그냥 돌려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그러면 링고가 딱 뜨죠. 그러면 내가 그냥 궁금해서 링고를 안 거보다 내가 그게 뭘까? 뭐라고 설명해야지 알아들을까 싶은 상태를 엄청 고민을 했던 시간과 그 링고가 겹쳐지면서 엄청 잘 외워져요. 나 그때 그거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문장 만들기는 조금 약간 다른데 내일 우리 수족관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아는 단어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일단 문장을 만들어봐요. 일본어 문장을. 明日水族館でデートをしてその後に美味しいものを食べましょう라고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돌려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한국어 문장이랑 어느 정도로 다른지, 왜 다른지, 뉘앙스가. 그런 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한 후에 내가 생각한 일본어 문장대로 말하면 약간 요런 뉘앙스로 전해지겠구나를 한번 안 후에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그러면 번역이 이렇게 쫙 알려주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까 내가 했던 걸 뭐가 다른지 번역기에서는 明日水族館でデートしてから美味しいもん食べに行こうしてその後に랑してから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내가 약간 미묘하게 뉘앙스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번역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내가 생각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 방법? 저는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고하기. 이제까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이 사고하기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빨리 말이 느는 것 같아요. 전 요새 뭔가를 보면 비싸다가 아니라 다카와 오이시소 약간 행거에 옷 잘못 걸려있는 거 보면서 오마에 고찌 나뜨르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를 하게 되면 그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꿈도 일본어로 꾸고요. 혼자 있을 때 되도 않는 일본어라도 계속 씹으려 보는 게 언어는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내 문법이 틀렸을까봐, 내 발음이 이상할까봐가 아니라 일단 질러보는 거죠. まあこんな感じで私はすぐ日本語で切り替えできるんですけど、それがなんか仕事の時とか切り替えができなかったら急に韓国語出たりするんですよ。スタッフさんにこれお願いしますって言われて、ねって言ったこと何回もあるし、リアクションとかが一番やりやすいかな。美味しいとか疲れた. 마지 내무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밖에 없지? 제가 일할 때 하는 말들이에요. 아, 하라했다. 하잖아. 근데, 오나카 스이타, 타오레소. 혼잣말을 조금 일본어로 해보시는 게, 그러다 보면 점점 머리도 일본어로 사고하게 되더라고요. 어떡해, 여러분. 이 영상 망했을지도 몰라. 나름 꿀팁을 넣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를 너무 야매로 해가지고, 드릴 수 있는 팁이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살면서 느끼는 게,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그냥 떠듬떠듬 읽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짜라락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된 후에 워홀을 오시는 게, 뭐 내가 일을 하는 입장이다 그랬을 때도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포스기에 그걸 찍어야 되잖아. 아니면 뭐 저는 어페럴이니까 보충이라고 해요. 호주 백룸에 가서 지금 우리 바에 없어진 재고들을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충 레시토를 보면 다 카타카나예요. 거의. 한소대 뭐 이런 것도 다 한소대 리본 브라우스를 다 카타카나로. 그래서 그런 거 빨리빨리 못 읽으면 정말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 잘 못하는데 워홀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오시는 거를 상당히 많이 그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미 왔는데 일본어를 못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망했어, 영상 어떡해. 싫어야. 이건 제 친구가 이거 사려고 솔직히 왔는데 사놓고 가져가는 거 까먹은 시로입니다. 불쌍한 시로. 어쨌든 여러분 제 영상이 너무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정말 공부를 안 했는걸. 죄송해요. 이 영상 폐기할까? 어쨌든 여러분 저의 이런 쓸데없는 잡소리를 이렇게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다시 일상 영상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